오늘의 또 상승 요정으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부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얘기하려면은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그런데 거예요. 요거 네. 먼저 안내를 좀 네네, 하고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저희가 서밋 행사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프라이빗 웰스 서밋 행사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네. 저희 7월 22일 날 부산 롯데 호텔에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3시부터 5시입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지금 URL 올라오고 있죠. 그걸 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대구 목요일입니다. 23일 날 목요일 대구에서 그랜드 호텔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가지 섹션으로 준비가 됐고요. 이분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스피커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조동철 교수님, 오태동 본부장님, 백창규 부장님, 성현정 센터장님의 네 분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건데 아마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히 한국 경제 변화의 기로에 있어서 변화에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부자들이 요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는지 한번 오태동 본부장님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수익률 높이는 세세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우리 천지 오빠, 네. 우리 백창규 부장님이 강사로 나서십니다. 그리고 약간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안정을 더하는 투자 전략 성현정 센터장님의 마지막 연사 들으시고 행사를 마감하시면 되는데 행사 끝나고 네. 선물.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선물 지금 뭐 결정됐나요? 네, 두 손을 선물을, 무겁게. 네. 오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 오시면. 네, 좀 무거워요. 네. 무거우니까. 명품 무언가를 그런 얘기 준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지 그 마시고. 앞자리 명품자가 들어간다고 제가 네. 들었어요. 네, 어쨌든 선물 준비했으니까 그거 받아가시고 많은 좋은 네. 인사이트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선물 드린다고 해서 혹시 유료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네. 여의도 본사에서 저희가 7월 20일 월요일 이민재님은 애널리스트세요. 네. 네. 그다음에 서영재님은 저희 부서에 이번에 해외 주식을 담당하시는 분이 원래 해외 주식 그 타사에서 이번에 저희 NH로 이번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해외 주식 담당 애널리스트인데 저희 부서로 영입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아마 좋은 내용들이 아마 저희가 준비됐어요. 사실은 유틸리티나 이민재 연구원님이 일부에서 담당하실 게 유틸리티, 전력기기, 원전이에요. 네. 그다음에 서영재님께서 얘기해 줄 거는 아마도 해외 주식 특히 이번 AI 관련된 네, 네. 큰 빅 웨이브에 관련된 해외 주식 관점에서 얘기해 주실 건데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과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타코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영역이 과연 대미 투자 1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박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네. 중간 선거 전까지 그때 나오는 얘기가 과연 원전인 것인가? 이런 웨스팅하우스가 뭐 주도적으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 K 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에 관련된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 굉장히 지금 답답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또 효성중공업, 또 LS일렉, 그다음에 HD 현대일렉 이런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ABB 실적이 나올 거고요. 네. 다음 주에는 LS일렉이 실적이 나올 거고 빅테크들이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튼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캐펙스 투자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력기기 관련된 수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물려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전 쪽.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온사이트 관련된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력 생산, 전력 쇼티지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전에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생산 관점에서 원전은 언제 도대체 생산이 되는 거냐. 물론 203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 생산은 앞으로 3, 4년 뒤의 일이지만 지금 미국에서 왜 이렇게 원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뭐 이란과의 전쟁 이슈도 있겠지만 이 핵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 헤게모니 싸움을 미국이 선점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원전 프로젝트를 조금 서두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가스 터빈 관련돼서 지금
수주는요 2029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전력기기, 원전, 유틸리티 이런 산업에 대한 모든 밸류체인들 투자 전략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저희 NH투자증권 본사에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들 한번 점검하시고 뭐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뭐 원활한 Q&A 가능한 거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오셔서 한번 경청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더 구체적으로 또 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세심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여의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부산 쪽이랑 뭐 전국 투어하고 있는 프라이빗 웨스 서밋 같은 경우는 링크를 다시 올려드렸어요. 부산 대구 세미나 링크 바로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 또 많이 준비를 하셨고 네. 저희가 1부, 2부 오늘 나눠져 있어요. 또 매크로 부분은 2부에서 정혁영 위원님과 모실 이야기를 좀 예정이죠. 나눌 예정이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것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들어가기 전에 ADR 얘기를 조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ADR? 폭등을 했더라고요. 27%인가요? 그래서 본주랑 네. 괴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를 넘었었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 그럼 우리 하이닉스 많이 빠졌으니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조금 우리도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10% 왔다 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느린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ADR이 빨리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다. 뭐냐면 네. 우리가 반도체를 짓눌렀던 많은 노이즈들 중에 하나가 많은 근거들이 있었겠지만 소위 부정론자들이 지적했던 것들은 이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돼서 LTA 관련돼서 네. 반도체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을 막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크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LTA 계약이 과연 예전에 2017년, 18년도 때도 사실 LTA 계약이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네,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기간이 짧았죠. 6개월 또는 1년. 근데 지금 LTA 계약이 물론 누구는 몇 년 하고 누구는 몇 년 하죠.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케바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LTA 계약에 대한 기간을 한번 살짝 조사를 해보면 몇 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기간 LTA 5년? 3년? 긴 거는 5년까지 계약을 아, 합니다. 그래요? 3년은 기본이고 5년까지 계약을 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이 지금 HM 가격이랑 비교할 때 지금 뭐가 더 싼지는 아세요? HBM이 더 더 싸다고. 싸요. 그러니까 그 지금 싸다는 디램보다? 절대가가 아니라 그 마진율. 그렇죠. 마진율. 어. 그러니까 100이라고 보면 네. 지금 디램은 한 120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HBM이 좀 더 싸게 HBM3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네. 보니까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야 LTA 계약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3분기에 대한 우리 뭐 데이터 포스 기준으로 보면 트렌드 포스 기준으로 보면 한 뭐 QOQ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에서 한 20% 정도 업사이드로 좀 전망을 하고 또 있잖아요. 네. 올라간다고. 그 정도 가격에서 딱 좀 뭐 조금 싸게 좀 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격을 픽스 시켜서 고정으로 해버려서 장기 계약을 하냐 이거에 네. 대해서 부정론자들이 생긴 거죠. 아하하. 상단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익의 질이 더 변동성이 더 축소가 되는 거는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이익의 질. 과거에 윈터에서 커밍이 왔을 때는 반도체 고정 가격에 대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어닝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니까 주가가 급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뜯어보면 어닝에 대한 변동성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오히려 좋은 계약 조건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간과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정론자들이 팽배했던 이런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외사든 또 국내 증권사 네. 일부에서도 다시 이거는 보지 못한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켰던 애널리스트들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어제 오후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반도체에 대한 다시 바이 더 딥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 사실은 단기 지수단에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영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도래됐던 상황이었고 네. 물론 그 빌미는 오늘도 지금 개인들의 매도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아마 맞아요. 이상 나오고 6천억 6천억 정도 네. 나오고 있는 네. 것들이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느냐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고 네. 선물도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잡고 3,700억. 있고 옵션에서도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이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충분히 기술적 과매도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언의에 관련돼서 다시 눈 비비고 다시 찾아보니까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이건 한 기우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이 캐펙스 투자 네. 이 돈에 관련된 그 흐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노이즈가 많아요.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에비타를 통해서 한 절반 정도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머지는 채권에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빌리고 차입을 하고 론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이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 XAI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펀딩을 했는데 줄을 서 있어요. VC들이.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것들이고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부에게 지분을 조금 준다라면 네. 충분히 안전마진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애널리스트 분 모셔가지고 네. 그 오픈 AI 비롯해서 엔트로피 막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나 얘기했을 때 음. 결국 오픈 AI는 정부 손을 잡기 때문에 절대 아하. 망하지 않을 거다. 그게 네, 기억나죠?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 곱씹고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는 사실 그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말씀해주신 그런 좋은 내용들 사실 이전에 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지금 다시 마치 새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지은 게 개인들이 패닉셀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패닉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들리죠.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 전에 좋은 호재들이라든지 계속 갈 거에 대한 펀더멘털에 대한 이유들을 많이 들었지만 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매도 매수 버튼에만 손이 가 있는 거. 아무런 내가 그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다 지워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느꼈습니다, 진짜. 근데 부장님 네. 내일 또 이러다가 또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금리 관련한 누군가의 코멘트 혹은 갑자기 뭐 기업들 중에서 어디서 뭐 투자를 뭐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노이즈가 발생했을 마다 다시 주식은 스마트 머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네.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방금 ADR도 얘기했지만 본주와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제 본주가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약간 나눠져 있는 느낌이에요. 즉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HBM 가격이 우리가 레거시 D램 관련된 가격보다 조금 그러니까 결국 다시 추론에 의해서 CPU의 또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네. 또 내년이 되면 또 베라루빈에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HBM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문이 올 수 있다라면 2030년까지 HBM의 성장이 한 5배에서 6배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닝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마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레거시가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받고 있으니 그래서 내년 어닝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더 비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닝에 대해서는 전혀 노이즈가 없는데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도 이거 무시 못합니다. 네. SK 하이닉스가요 2026, 2027년까지 주주 환원에 관련된 카드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보면 절대적인 수치가 250조 정도 내외입니다. 충분히 주주 친화적인 그러니까 주가에 대해서 자사주에 대한 충분히 매입 카드를 쓸 수 있는 회사도 사실 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더할 나위 없죠. 더 하겠죠. 그렇죠. 직원 성과, 성과 관련돼서도 주식을 다시 장내에서 사야 사야 되고.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흐름들이 2027, 2028년까지 어닝에 대한 노이즈가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경사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미분값이 각도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근데 어닝에 대한 절대값만 보면 지금 PER
포워드로 따지면 4배가 지금 안 되는 구간, 물론 오늘 올랐으니까 네. 뭐 한 4배, 뭐 5배? 5배 뭐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터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떤 구간마다 항상 노이즈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쵸, 그런 네. 부분들은 그리고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피로도가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 쏠림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뭐 기관 투자자든 뭐 개인 투자자든 또 외국인 투자자든 그런 부분들은 엑스텐 니즈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다시 눈 비비고 나니까 밸류가 또 싸졌거든 다시 또. 네. 그리고 어닝을 또 점검해 보니까 전혀 노이즈는 이건 하나의 기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에서 우리는 다시 컨빅션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캐펙스 투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네들 오케이. 투자 발 뺄 생각 1도 없다라는 점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전력기기든 뭐 빅테크 아이들이든 전혀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이거 여기서 하차한 순간 그냥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간밤에 IBM의 주가 급락을 통해서 이 D램에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이 소중함은 다시 한번 그 소프트웨어 기업을 통해서 반도체 일부 회사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롱 포지션은 계속 유지는 하되, 다만 엔비디아가 YOY로 지금 성장 속도가 베라루빈 관점에서 한 80% 이상 업세이드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못 가요. 이상하잖아요. 최근에야 조금 조금 움직이네요. 올라오지만 그럼 어닝에 대한 상승이 그렇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못 가냐? 그런데 그 흐름들이 다른 쪽으로 지금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미국 시장에서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네. 첫 번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한 S7 종목만 가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경계하면서 매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계를 하지만 매수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한 20-30% 빠져 있는 네. 한 대를 세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주구장창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극대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네. 상반기 상승에 대한 각도만큼 그대로 데칼코마니가 이번 하반기도 이어져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저는 퍼짐 현상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닝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 초이스만 잘 하신다라면 충분히 종목 확산, 좀 종목수를 좀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바입니다. 자, 우리 또 박진호 회장님께서 네. 소중하게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데이터들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뭘 보고 앞으로 미래에는 무엇을 한번 뭐 깃발, 즉 이정표 삼아서 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자료 보시면서 3, 4월의 학습 효과를 한번 계속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3, 3월, 4월 차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때는 뭐 터보컨트부터 시작해서 AI에 대한 성장성에 의구심이 많이 시장에서 투영됐었던 상황인데 외바닥 반등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하는 쌍바닥 형성을, 이중바닥 형성을 잡고 쭉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그런 상황이고, 네. 지금 최근에 주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는 제가 이거 차트는 좀 업데이트 안 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121선 터치하고 반등했다는 점 매우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 터치하고 그다음에 주봉상으로는 20주봉선 딱 터치하고 반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다시 한번 요 3, 4월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3, 4월에도 외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7, 8월까지는 쌍바닥? 혹시 쌍바닥을 형성할 수도 쌍바닥 있다? 형성 가능할 수 있어요. 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쌍바닥이 저점을 두 번째 바닥을 터치할 때는 이중 바닥의 두 번째 형성이 오히려 저점을 좀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네네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뭐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추이 전망 보면 뭐 막대 그래프에 그냥 그림만 감상하실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의 흐름들 보면 2026년, 2027년이 조금 빈약하죠. 그러니까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요 흐름들은 자연스럽게
2028년, 2029년 다 메이크업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전망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뭐 글로벌리 뭐 증권사들의 뭐 애널리스트든 그다음에 요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이익 집단들의 어떤 전망 자료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유가 급등 요거 좀 불편한 거죠. 유가 급등인데 요것이 어저께는 사실 CPI에 대한 서프라이즈 요 흐름들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지만 여전히 70대 후반 그리고 80달러 뭐 어제도 뭐 비축류 얘기 나왔던 상황이죠. 요거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갖고 비축류 볼 수 있을 진짜 것 좋네요. 같고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수에 대한 급감인데 근데 이런 게 있죠. 호르무즈만 해협이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통행에 대한 네. 루트를 지금 현재 빌드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호르무즈이 아니어도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 다시 저는 7월 중순서부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타코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연내 뭐 동결 기조 지속은 뭐 예상되는데 여러 근거를 찾아보면 미국 주택에 대한 매매 건수와 주택 시장 지수 보면 바닥에서 지금 허부적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전월비 상승 보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왜 이 두 지표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택 시장에 대한 지표는 중간 선거와 매우 밀접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지금 허부적대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논리는 연내 동결 근거로 활용될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물가 지표만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네. 요 주택 지표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동결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폭 하락 지표도 보시면 쭉 내려와 있는 상태고 여전히 요 흐름들과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표는 좀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유가만 조금만 내려와 주면 아주 금상첨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고용지표 얘기하지만 좀 빠르게 좀 자료를 좀 넘길게요. 좋습니다. 장표가 워낙 많다 네. 보니까 네.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추이 보면 내려오고 있는 상태죠.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관련돼서 너무 금리 인상으로 연결하는 키워드로 활용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국내로 좀 넘어가면 네. 이제 요거는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예탁금이 좀 아, 빠져나가고 맞아요. 있는 거 네네. 아니야? 좀 꺾인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시장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다시 늘어납니다. 이 예탁금 줄어든 게 사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사실 한 달 전부터 기사화된 내용들 중에 하나가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내 집 마련합니다 라는 그런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그동안에 작년부터 사실 수익률이 몇백 % 난 오랜 기간 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또 일부 또 변동성 있으니까 난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수급도 좀 있었을 것 네,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네. 뭐 10배 이상 레버리지 계좌 쓰는 계좌들이 좀 있거든요. 10배를 네, 그런 계좌들이 한 2, 3주 전에 뭐 팬데믹에? 불편하지만 녹았어요. 녹아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막말로 깡통 계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매매로 빈번했고요. 인하여. 개인들 신용융자 최근에 보면 어제 보니까 코스피 지수 신용융자 잔고 보니까 완전 꺾였더라고요. 네. 개인들 어제 매도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순수하게 그냥 손절하는 거야? 봤더니 신용 물량 정리하는 계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네.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좀 꺾였습니다. 그래도 시총 대비는 아직 낮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야 될. 코스닥 신용 융자 잔고는 정말 사상 최악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불편하지만 개인들 물량이 털렸을 때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을 때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의 상승 랠리는 올해 한 두세 번 정도 확인이 됐던 데이터거든요. 물론 이 명확한 데이터가 뭐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만 보더라도 그거 명확한 시그널이 두세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일단 전제 깔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겁니다. 어닝이 좋은데 이익 증가 사이클은 외국인은 던졌다라는 점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주구장창 2년 내내 있었던 사례죠. 반도체 어닝이 좋았는데 외국인은 던졌고 네.
또 2026 코로나 때 또 반도체가 어닝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외국인은 던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닝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음에도 외국인은 급속도로 던졌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반도체 지분이 어느 정도냐? 과거 2013년, 14년 때 그때 48% 수치까지 내려왔다라는 최저치네요. 점. 그래서 문제는 여기는 지키지 않겠냐? 라는 부분들, 네. 기본적인 수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좀 더 던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률만 봤을 때는 그 순매도 압력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게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탁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예. 3, 4월 아까 그래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쌍바닥을 만들 때도 우리는 늘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걱정 마세요. 예탁금의 속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이만큼 대기 자금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봤을 때 아니요. 지금 개인 예탁금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요? 지금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게 개인 매수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 외국인이에요. 아, 그리고 그동안의 외국인 네, 그리고 기인이었다면. 저는 조만간에 기관이 유입될 것 같아요. 기관이요. 네, 기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사모든 네. 아니면 투신이든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네. 지금 혹시 랩 상품 들어보셨어요? 그쵸, 랩 기관에서 상품. 종목 이렇게 묶어서 레버 카운트. 랩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목표 전환형 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최저 가입 금액은 얼마인데요. 저희가 운용사 뭐 유명한 운용사들이 저희 이번 랩 상품 출시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저희 목표는요 8%로 할게요. 이 상품이 8% 수익 나면 터치하면 이 상품 종료할게요. 라는 게 목표 전환형이에요. 네. 그렇게 작년서부터 쭉쭉쭉쭉 그냥 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은요 일주일 만에 그냥 목표 전환하는 상품도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목표 전환했네 라는 거죠. 그럼 운용사들은 완전 뭐 꽃길만 걸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전히 비중을 많이 들고 있는 이 랩 상품은 네. 고점에서 들어오신 개인들의 이 랩 가입에 한 상품은 손실률이 한 20-30% 마이너스 언더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상품이 한 8% 목표를 두고 상품 출시했는데 개인들 최근에 들어온 고객들은 가입하자마자 20-30% 얻어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목표 전환의 꿀맛을 본 개인 아주 똘똘한 스마트 자금들이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 상품을 재가입을 안 하고 나는 이거 일단은 가입 안 할게 라는 네. 분들이 이번 주 다시 또 가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들어온 거죠. 그럼 그 자금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운용사 입장에서는 한번 얻어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0 중에 한 6, 70을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담았다라는 그런 전력이 있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 자금들이 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깔고 나머지 종목들 다른 섹터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투신권들에 대한 유입도 외국인의 그 최근에 매수세 움직임들의 수급과 별도로 긍정적인 수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지수가 어느 정도 10% 정도 이상 오르면 그때 또 개인들이 들어올 거고 그때 또 예탁금은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예탁금이 130조에서 지금 100조 초반대로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뭐 펀더멘털의 변화 없다, 훼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여전히 뭐 데이터들을 봐도 지금 훼손된 것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전망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자료 말고 더 먼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지금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괜찮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거는 이미 이전의 주가에 반영됐어.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건 더 먼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하락하는 거야.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죠. 그렇긴 한데 네.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실적과
지수는 결국에는 수렴한다. 자, 뭐 전쟁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AI 수익성 논란 있었고, 항상 네. 있었고,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있었고, 브로드컴 실적 망가지면서 한 번 더 급락했었던 경우도 있었고, 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뭔가 불편한 내용들 나오고, 하이닉스도 66조 어닝 예상했다가 60조 초반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이거 하이닉스도 뭔가 조금 어닝에 대해서 미스 나오네라는 것들.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추정할 때 성과급 추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에 좀 SNX도? 반영을 하면 60조 초반 나올 것 같아요. 네. 61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봤을 때 다시 어닝이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수렴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논란은 이거예요. 도대체 PR을 봐야 돼? PBR을 봐야 돼? 그러니까 부정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요거를 보는 거예요. PPR. 야, 이 PBR 여전히 지금 비싸잖아. 아, 그래요?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PER 차트 보시면 아이고 싸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닝 기업 이익 상승을 구조적 성장 변화로 여전히 좋게 보신다라면 네. 계속 PER 보시는 게 맞고요. 아니야. 반도체는 시클리컬 아니니? 항상 반복됐잖아. 그럼 당연히 피크 아웃 구간에 지금 진입한 거야. 네. 뭐 누군가 얘기하죠. 그냥 약세장 진입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PBR 보는 게 맞지. 그러면 그분들은 매도해야 돼요. 그분들은 이 시장에서 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적 성장인지 아니면 과거처럼 이것도 시클리컬인지. 시클리컬인지를 본인이 선택. 이게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 이거는 강요할 수도 없고 맞아.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그냥 설득 당해서도 안 되고 네.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요새 하냐면 네. 지난 1년 동안의 시장의 상승, 반도체주의 상승은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네. 운의 영향이 조금 컸던 것 같고 어허. 앞으로는 진짜 약간 이거 선수들의 영역이 아닐까. 네. 이게 좀 엇갈리잖아요. 네, 맞아요. 보는 그래서 뷰가. 지금 저 2부도 좀 준비돼 있잖아요. 맞아요. 정영경 그러네요. 연구원이 네. 수출 데이터하고 매크로 잠깐 이거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버팀목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죠. 금리든 네. 수출 데이터든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이게 무너지지 않고 버팀목이 강하면 저 2장표로 설명하고 저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욕 먹을 수도 있고 네. 상승 요정이 아니라 물림 요정으로 뭐 조롱당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에요. 조롱당할 각오로 저 이 점선을 좋아.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으로 저는 이게 하반기 지수인가요? 저 이 그림이 나올 것 코스피 같습니다. 지수? 아, 점선이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 이 그림이 갈 거다라고 이 궤적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얼마나 입이 간지러우셨을지 제가 좋았어. 느낌이 오네요. 네. 왜?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안 팔고 잘못 쳤어. 만약에 마. 기회가 되면 뭐 저는 약간 부정론자, 약세론자가 만약에 패널로 등장하면 네. 저는 한번 60분 동안 한번 디베이트 한번 해보고 건강한 싶어요. 토론. 네, 한번 네.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결론 중심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더 근거들이 지금 장표에 한 5분의 1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뭐 한번 네네. 저는 긍정의 아. 빛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이것도 희망 고문인가? 어쨌든 저는 아니 이건 선택의 영역이죠. 맞아, 선택의 이건 영역. 선택의 영역.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나는 이걸 따라가겠다라고 박지호 부장님도 선택을 하신 거고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실지 고민하시고 그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영차 다시 정상 궤적의 순방향, 우상향 네. 뭐 그림을 갈 것이다. 네. 결국엔 수렴한다. 왜냐하면요. 실적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어닝은 절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무리하게 판단하거나 예상하지 마십시오. 반도체가 시장을 지금 들었다 놨다 글로벌 지금 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네. 반도체 전문가들께 여러분 현업 종사자에게 물어보면 이 흐름, 이 빅 웨이브에 대해서 전혀 지금 논란이 없다라는 점은 증권쟁이들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 외에 열심히 저기 평택, 이천, 청주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 물어보면 이 흐름에 대해서 전혀 노이즈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거의 뭐 오늘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수준으로 우리 박준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박준 부장님의 비에 동의하시면 예, 좀 더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요것보다는 PBR이고 요거 이제 업황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 픽하고 걱정이 돼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박준 부장님 보내드리고요. 어저께 간지러웠던 입 진짜 반에 반도 못 푸셨네. 어? 아, 예. 다음 주에 나오셔서 1시간 꽉 채워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10시 43분 지나고 있는데 우리 박준 부장님 이야기 듣느라 지수 상황 못 봤는데 보니까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셨던 10시만 되면 10시 반만 되면 시장 좀 꺾이잖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많이 꺾인 건 아니고요. 5.2% 상승폭 축소 그리고 코스닥도 3.98%로 상승폭이 조금 줄어서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단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외국인 수급이 1조 4천억가량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물 매수도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도 순매수를 계속 콜옵션에 대한 순매수를 최근에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서 저희는 또 매크로 2부에서 네. 짧게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매크로 정말 똑순이라고 불렸던 분이 오랜만에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정혁영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 처음 인사를 좀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우리 둘이 서로 인생 처음 만나요. 네, 앞으로 자주 봬요. 정말 근데 예. 도훈 씨도 오늘 방송 짧지만 어. 하고 느끼실 거예요. 어. 매크로에 대해서는 이분 정령이구나. 모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매크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어. 우리 지금 환율이 좀 안정세로 가는 건가라는 환율. 생각도 있거든요. 네. 환율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럼 위원님? 네, 그 환율 어떤 제가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지금 환율이 뭐 1,480원 뭐 요 정도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하이닉스 주식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벌어들이는 돈이 지금 한 4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금액이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 한국의 이제 외환 시장으로 이제 원화로 다시 이제 환전이 되는 그런 수요가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9월 초까지는 아마 계속 매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조 원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뭐 ASML 이런 데서 장비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어떤 돈은 좀 남겨두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 중에 꽤 뭐 3분의 1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지금 한국의 환율을 저희 생각에는 한 1,400 중반까지는 좀 떨어뜨릴 수 있겠다. 요 흐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3분기까지는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시면 보통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때 네. 이제 고점에서 한 100원에서 130원 정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점이 1,560원대였으니까 한 1,460원 요 정도까지는 좀 이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환율 외환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ADR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거의 뭐 통화 수합급이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네. 기대감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우리가 일전에 했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좀 유입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로 잡히는 건 아직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아하.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지 않은 네. 부분이 있어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월간 이제 수출에서도 저희가 월간 벌어들이는 네. 그 무역 수지가 한 360억 달러, 네. 260억 달러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가 전체 이제 상장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260억 달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무역 수지와 비등한 이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로 볼 때 외환 시장의 데이터는 아직은 나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하이닉스의 어떤 자금 조달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한 단기간으로 2개월 내에는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도 봐야 되잖아요. 봐야죠. 네. 네. 진짜 놀라운 데이터들이 매달 그리고 10일 단위로 찍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네,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들은 앞에서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고빈도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빈도 데이터?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하이 프리퀀시라고 그래서 네. 보통의 매크로 데이터들은 한 달에 한 번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 주도 이제 뭐 GDP의 절반 정도가 이제 수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관세청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10일 단위로 이제 끊어서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10일, 그러니까 초순, 하순,
중순, 하순 이렇게 10일씩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전년비로 이제 이렇게 전년 대비 증가율을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수출보다는 지금 반도체가 한국의 코스피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를 좀 갖고 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스플릿이라고 하는 건 딱 1일에서 10일, 그다음 11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 이제 요 데이터랑 요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고요. 이 MTD라고 하는 건 이제 누적인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주식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시는 게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계속 오르는 거는 맞아요. 네. 오르는 추세는 맞는데요. 요 주황색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5월 초순에 보시면 저희가 이 반도체 수출이 한 240%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도달하지 못했던 숫자거든요. 월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월간으로는 가장 높이 도달한 게 200%였는데 이때 5월 초순에는 240%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좀 투자자들 분께서 이게 5월보다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이 큰 데이터를 보시면 약간 눈높이에 맞지 않으실 수 있는 거죠. 저 주황색이 다 같이 더 저 고점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생각. 네. 그런데 요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고개를 좀 내려오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왜 좀 내려올까요? 왜냐하면 지금 요 데이터들은 이 일평균이라고 해서 조업일수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조업일수가 뭐 연휴가 있거나 하시면 논다고 좋은 걸 생각하시지만 이게 데이터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그러네요. 네, 하루하루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네. 그럼 쉬면 안 되겠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쉬잖아. 네, 안 반도체 되겠어. 수출에 좋지 않죠.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일하는 일수가 좀 줄어들고. 추석 네. 연휴도 쉬지 마. 아니, 뭐 예, 교대하시는 분 죄송해요. 하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데이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이렇게 너무 하나하나 변동성 있는 데이터보다는 이렇게 쭉 가는 요 추세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실 6월 180%에서 이번에 7월 10일까지 나온 게 150%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보통 7, 8월은 다 비수기여서 아무래도 이제 연휴에 많이 놀러 갔다 그 오시고 휴가도 하니까 가시고요. 네. 반도체 수출액 자체가 6월이 더 높고 7, 8월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9월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계절적 비수기 때문에 이 7, 8월이 약간 슬로우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저희가 볼 땐 이 9월에 다시 한번 200%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주식 흐름이 약간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9월에 더 잘 나올 데이터가 있겠다. 네. 그래서 좀 3분기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아마 반도체 수출에서 9월에 보실 수 있을 혹시 거다라고 9월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200% 재돌파 전망을 하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보통 9월 달이 계절적으로 가장 반도체 수출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오는. 네, 7, 8월은 슬로우하지만 9월이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추석 연휴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반도체 미리. 기업들이 오히려 앞뒤로 더 많이 내보내요. 아하. 몰아내기로 네. 이제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아마 9월에는 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앵커 날카로웠어요. 날카롭죠. 9월. 9월. 되는 줄 알았어. 저는 9월에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네. 뭐 안 좋을 것 같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여러분들 음. 역시나 데이터를 뭐든 봐야 돼요. 네. 숫자를 봐야지 시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냥 대충 이렇게 때려 맞추는 그런 걸로 투자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뭐 매크로 관련한 지표들 뭘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수출에서 좀 짚어드릴 건 뭐냐면 이제 이 7월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좀 심리가 눌린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요 얘기가 아마 다음 주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너무 이 코스피에만 반도체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7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뭘 앞두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10% 관세 막고 있는 게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는 이 관세를 받고 있지 않지만 트럼프는 이 10%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게 그 무역법 301조라고 해서 요거에 관련된 지금 저희 한국이 맡고 있는 관세율이 이제 12.5%를 부과할게라고 이제 6월 초에 말을 해놓은 상태예요.
올해예요. 그런데 7월 중하순이 되면 요 관세 조사가 끝나면 아마 한국은 15% 정도로 이제 관세율이 5%포인트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른 소비재들한테는 약간 좀 부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화장품의 펀더멘털이 가장 돋보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장품이 미국으로 이제 그동안 수출이 가장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관세를 10% 정도 맞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말 이후로는 아마 15%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화장품의 성장세를 견인하는 건 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성장이 야. 오히려 화장품 수출의 네, 성장을 이제 견인을 하고 네. 있는 지금 거죠. 엄청 올라가 있네요. 네. 근데 이게 그동안 유럽형 화장품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미국으로 나가는 금액이 비중이. 네, EU로 나가는 금액이 거의 절반밖에 되지 네네.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2분기 오면서 EU가 미국향 나가는 화장품을 거의 따라잡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봐요? 네, 1년도 제가- 안 돼서.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 그 저희가 뭐 영국의 부츠라고 하는 네. 뭐 이제 올리브영 같은 그렇게 화장품을 드럭스토어 파는 같은 네, 거. 그런 데 네. 가보면 원래는 한국 상품들이 없었어요. 네네. 제가 여행 갔을 때만 네. 해도. 그런데 지금 같은 거 보면 이제 부츠의 한국 제품들이 많이 깔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고성장이 24년 5년이었다면 이제 26년에는 한국 화장품이 유럽에서 이제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관세율에 좀 노이즈를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아마 유럽 화장품에서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는 좀 화장품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뭐 볼까요? 네, 계속해서 철강도 한번 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쪽도 괜찮고 저는 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간밤에 CPI 쪽도 한번 살짝 만져주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죠. 아, 제가 이게 물가를. 진짜 터치를 네, 좀 빠르게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도 오늘이죠. 이제 한국에 대한 성장률을 올해의 거를 이제 3%로 좀 상향 조정을 하고요. 이제 내년 것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데이터가 이제 계속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CPI가 사실은 이 CPI 컨센서스가 이제 3.89 요 정도였는데 오늘 나온 데이터는 이제 거의 3.5까지 많이 내려갔잖아요. 여기서 좀 긍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이 트럼프 관세가 이 물가를 높이는 쪽으로 25년도에는요.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됐다면 네. 이번 26년 이제 오늘 나온 이 데이터에는 이 자동차의 가격이나 아니면 의류 이런 재화 가격들이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저 효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유가 하락 효과는 당연히 이제 물가를 끌어내리는데 가장 크게 반영이 됐고요. 플러스 트럼프 관세가 오히려 올해는 미국의 그 제품 재화 물가를 내려가는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주식 시장도 뭐 한국, 미국 다 할 거 없이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연준도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고 이런 거는 이제 금융시장에 사실 부정적인 뉴스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이 근원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더 가팔라지는 게 아니라 좀 둔화되는 꼬리를 내리는 이런 그 가능성은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좀 낮추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미국의 고용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들이 되게 견조해야 그래야 이 미국 투자가 늘어나야 한국의 이 수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성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고용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구인율이라고 하는 게 1배를 다시 상회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요. 실업자 수 대비해서 구인 수가 더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오는 걸 보면 미국의 고용이나 소비 이런 데이터들이 좀 견조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은 미국의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네. 한국의 어떤 뭐 전력기기 그다음 이런 AI 캐펙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됩니다. 지금 물론 이제 고용이나 네. 뭐 물가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금리를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동결 내지는 인하까지는 아니고 동결, 동결, 네. 인상까지는 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라고 하지만 우리 정영애 널리스트님은 계속 이제 데이터의 추이를 보고 계시니까 혹시 물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쟁도 다시 또 조금 사이가 안 좋고 한데 네.
이번 6월은 조금 줄었지만 다시 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뭐 3.5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지금 뭐 69, 8까지 갔다가 네. 지금 다시 뭐 78, 79 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게 4, 5월의 물가를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가의 고점은 좀 지났다. 네. 그래서 요 방향이 좀 여기서 이제 변동성 있는 왔다 갔다의 퐁당퐁당의 그 물가 궤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4, 5월에 보셨던 고점은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게는 계속 3분기, 4분기 물가가 좀 피크아웃되는 그런데 이제 속도가 문제인 거죠. 네. 이제 그 연준 의장도 내가 이 물가에 만족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물가를 확실히 잡는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신이 아마 데이터로 3, 4분기 좀 피크아웃하는 그런 궤적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래서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인데 그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음에 모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간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위원님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우리 너무 잘하시죠? 여시고 중간에 정여경. 몇 자가- 네. 어떻게 한번 엮어보고 싶었어요. 우리 정여도은 네. 좋네요. 우리 네. 정여경 위원님을 다음번에 좀 더 길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6%대로 상승폭을 재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 가운데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SK 스퀘어의 주가가 지금 17%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코스닥도 지금 4.7%에서 상승폭을 줄이지는 않은 채 계속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26, 27%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네. 많이 지금. 올라가고 네.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사실 그동안에 낙폭이 또 과하게 컸던 종목들이 꽤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조금이나마 평온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